네, 이제 6장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목을 보시면은 제가 노트를 조금 덜 완성해서 아직 안 올려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6장은 비전해질 용액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많이 다루었던 시스템들은 주로 기체를 많이 다뤘죠. 왜냐하면 기체가 가장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체를 주로 다루었는데,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화학이든 뭐 유기화학은 실험 아직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나? 분석화학 실험 하고 있나요? 그 실험의 대부분이 용액상에서 일어나죠. 여러분들 뭐 플라스크에 용액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체에서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와서 실제 화학 반응들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 용액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설명을 해보는 걸 이제 6장에서 시도를 해볼 겁니다. 6.1절이 농도 단위예요. 그러니까 농도 단위는 제가 굳이 앞에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 일반화학 때 많이 연습을 하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중량 백분율, 그 다음에 몰 분율,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렇게 네 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화학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화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 내 등록금이 낭비되지 않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농도 단위는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2절 분몰량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말부터 어려워요. 분몰량. 이 발음하기도 엄청 어려워요. 분몰량.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수할 때 있죠. 부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게 파셜입니다. 파셜. 그 다음에 몰이라고 하는 거는 뭐 1몰당 얼마냐. 그러니까 이 몰은 몰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양. 뭐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수량. 그래서 quantities. 그래서 partial molar quantities 이렇게 우리가 뭐 영어로 이해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molar quantity라고 하면은 그냥 몰 질량, 그렇게 1몰이 있을 때 양을 우리가 molar quantity라고 부르죠. 그죠? 1몰이 있을 때 질량이 몰 질량, 1몰이 있을 때 부피를 몰 부피, 이런 식으로 몰 땡땡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분이라고 하는 거는 왜 붙냐 하면은 요거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 P와 온도 T가 일정하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부 조건 PV는 nRT 할 때 P와 T를 고정시키고 이제 나머지 변수 뭐 V랑 N 요것만 보려고 합니다. PT를 일정하게 가져간 다음에 그러면은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화합물이 하나밖에 없는, 한 종류밖에 없는 단일 성분계에서는 그 단일 성분계의 크기 성질은 그 녀석이 얼마나 있는지에 비례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1기압 298켈빈에서 1몰의 물이 있으면은 그것의 부피가 0.018리터라고 합니다. 그럼 PT가 일정한 상황에서 2몰, 3몰, 4몰로 늘려가면 부피는 어떻게 바뀌어요? 비례해서 0.036리터, 0.054리터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렵게 썼지만은 단일 성분계의 크기 성질은 양에 비례한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단일 성분계로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명약관화한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혼합물에 가져오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혼합물이죠. 용액은 뭐랑 뭐가 섞여 있는 건가요? 용질과 용매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제가 개떡같이 질문해도 다 잘 알아듣는 건데.
좋습니다. 네. 혼합물은 용액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온도가 298 켈빈이라고 했을 때 액체 물의 몰 부피가 0.018리터라고 하고 액체 에탄올의 몰 부피가 0.058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을 1몰씩 최근 0.5몰이라고 했군요. 각각을 0.5몰씩 가져와서 섞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단일 성분계의 그 크기 성질, 부피 같은 크기 성질은 양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1몰이 0.018리터니까 0.5몰이면 이거의 반, 0.018리터의 반. 그 다음에 여기는 0.058리터의 반. 근데 두 개가 섞어준다고 했으니까 크기 성질은 우리가 더해주면 되죠. 내가 1g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2g 가져와서 주면은 나는 3g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 더하기 하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0.038리터가 될 거다라고 답을 하고 싶죠. 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실제 부피는 이거랑 달라요. 0.036리터. 물론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 액체 분자 H2 액체 분자랑 ETOH 에탄올 액체랑 두 개가 섞이니까 얘네들 사이에 새로운 상호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은 물끼리 에탄올은 에탄올끼리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두 개를 섞어주니까 이제 얘네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생기면서 부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상호작용 기반으로만 설명을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100% 상호작용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크기적인 요소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덩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이렇게 덩치가 크고 하나는 덩치가 굉장히 작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에 있는 입자를 두 개를 섞어주면은 부피가 크게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작은 분자들이 그냥 여기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상호작용 차이뿐만이 아니라 크기적인 요소로 인해서 얘네들이 부피가 생각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성분계 이상,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크기 성질이 양에 이렇게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용액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이전에서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정확하게 몰량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으면은 실제 용액. 만약에 부피가 0.038리터가 나온다 그러면 얘는 이상 용액이 되는 겁니다. 즉 이상 용액에는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각자가 차지하고 있던 부피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상 기체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의 ETOH의 몰 분율에 따라서 0에서 1 사이에 이렇게 몰 분율을 가질 텐데 그때의 부피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이상 용액이라 그러면 이런 직선이 나오겠죠. 그죠? 이상 용액의 경우에는 그냥 첫 번째 성분의 부피, 두 번째 성분의 부피를 비율에 따라서 더해주면 되니까. 근데 실제 용액의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검은색은 이상 용액, 빨간색은 실제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해를 했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문제의 조건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정 온도, 압력 요 조건은 우리가 좀 차단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이거는 일정하게 해놓으면은 그럼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 봤을 때 P 고정되어 있고 T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부피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에만 영향을 받나요? 몰수에만 영향을 받아요. 그죠? 몰수에만 영향을 받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용액을 다루고 있죠. 용액은 이성분계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성분이 섞여 있는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N1, N2 쭉 구성 성분의 몰수를 다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의 변화량 dV를 미소 변화량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앞에서 그 깁스 자유 에너지 이야기할 때 dg가 어떻게 되죠? dg가 마이너스 sdt 더하기 vdp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s가 뭐예요? 깁스 자유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V가 깁스 자유 에너지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편미분한 값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피의 변화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피에 관계되어 있는 변수들, 부피에 관련된 변수들이 지금은 전부 몰수죠. 이 몰수에 관해서 다 미분해 보면 돼요. 그래서 라운드 V, 라운드 N1 여기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은 일정해야 되니까 T, P, 나머지 N 전부 일정해야 되죠. 그래서 DN1 그 다음에 좀 밑에 쓸까요? 이거 좀 보기가 영 안 좋네. 제가 밑에 한번 더 쓸게요. 그래서 DV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V, 라운드 N1 나머지 TPN은 고정시키고 DN1 라운드 V, 라운드 N2, TPN, DN2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이성분계로 한정 짓는다면 이제 식이 여기서 끝나겠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성분계라고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했을 때 요 앞부분 있죠. 요거가 이제 우리가 V1 바가 되는 겁니다. DN1 더하기 요 뒷부분이 부피를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V2 바 DN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몰량 앞에 분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냐, 파셜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순수 용액에서의 몰 부피랑은 달라요. 그죠? 혼합 용액 안에서 얘네들이 몰수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얼마만큼 바뀌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용액, 혼합물을 다루고 있을 때는 파셜 몰랄 퀀티티를 이야기를 한다.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뭐 바를 붙이면은 순수한 물질의 1몰의 양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혼합 용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는 지금 분몰량을 부피 분몰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분몰량의 의미를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V1 바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누가 한번 뭐 손 들고 말해볼까요? 누구였죠? 참 이럴 때 그 강의실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외롭다고 느낌. 다들 그 제가 이제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막 강의실에서 엄청 막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들 막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내가 나타난 거를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면은 뒤쪽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해요. 나의 존재를 느끼면서 다들 조용해지고 내가 앞에 서면은 아무도 말을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대답을 잘 안 해주죠.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누구였죠?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상,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상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나서서 말을 하면은 약간 나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잘 해야 돼요.
누구 없나요? 제가 그때 아이스크림 안 드렸다고 지금 이제 어차피 대답해봤자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그때 그 문정 씨 받았어요? 안 되죠? 안 쓰는데. 별로 관심이 없네 치킨에. 아니 그거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시고 안 되시면 제가 새로 보내드릴게요. 네, 빨리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아무튼 누가 대답했죠? 그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N1 첫 번째 성분의 몰수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부피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보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뭐냐 하면 온도와 압력과 N1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몰수를 고정시켜 놨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온도랑 압력 다 그대로 두고 다른 성분 다 그대로 둔 다음에 여기에 N1이라고 하는 성분, 첫 번째 성분을 엄청 조금 넣어 보는 거예요. 엄청 조금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V1의 값을, V1 바의 값을 알 수도 있고 물리적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분몰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부피가 이제 분몰량을 이야기하기에 좋은 예제였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것은 제가 노트에 부분물이라고 써놨네요. 분몰 깁스 에너지입니다. 기호로 나타내면은 그러면은 G 성분 I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분몰량이라고 했을 때에는 얘는 순물질의 몰량이 아니라 혼합 용액 내에서의 몰량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 GI 바의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델타 G 나누기 델타 NI, 여기에서 TP 나머지 조건 N은 고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냐, 너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깁스 자유 에너지는 TP 여기에만 의존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당연히 깁스 자유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크기 성질이죠. 크기 성질이면 필연적으로 물질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TPN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물질의 몰수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G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SDT 더하기 VDP 뿐만이 아니라 이 몰수에 대해서 미분한 값도 실제로는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전혀 새로운 거를 쓴 게 아니다. 원래 있던 식을 우리가 간략화해서 쓰다가 이제는 풀식 제대로 다 풀어서 써보니까 요런 애도 있더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GI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2학기가 아니죠. 그 1학기 후반부에 물리화학 1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 화학 포텐셜, 화학 포텐셜 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뮤 i는 뭐 어차피 몰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뮤 i라고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름을 왜 포텐셜이라고 지었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우리가 어떤 임의의 이성분계는 성분이 두 개란 뜻이에요. 1, 2가 있을 때에 이 시스템의 전체 깁스 에너지 G를 한번 써보면은 어떻게 되죠? TP, 온도 TP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로지 물질의 양에만 얘네들이 의존할 거기 때문에 G1 바의 N1, G2 바의 N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바로 전에 이야기했죠. 이 G1 바, G2 바 이게 뭐라고 했죠? 화학 포텐셜 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뮤1 N1 더하기 뮤2 N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장난 같은 것들을 왜 자꾸 하고 있느냐? 뭐 쥐라고 했다가 뮤라고 했다가 뭐 위에 바 붙였다가 뗐다가 뭐 이거 왜 하냐 도대체? 너무 제가 속마음 읽었나요? 그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평형 혹은 반응의 자발성을 이해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성분 I가 있는데 이게 A에서 B로 바뀐다라고 해볼게요. 뭐 고체가 액체가 된다든지 뭐 I가 화학 반응을 해서 뭐 다른 물질이 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 상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은 μI A, B 상에서의 값은 μI B가 되겠죠. 그럼 온도 T와 압력 P가 압력 P, 온도 T가 일정할 때에는 얘네들이 어떤 화학 반응이 오른쪽으로 간다, 뭐 왼쪽으로 온다 했을 때에 결국에는 그때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 dg를 UIB 곱하기 얼마만큼 B로 건너갔느냐 요거 빼기 UIA DNI 이렇게 되겠죠. 나중 상태의 값에서 처음 상태의 값을 빼주면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UIB 빼기 UIA DNI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G의 값의 부호를 알면은 화학 반응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데 얘의 부호를 알기 위해서는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화학 포텐셜 μI라고 하는 것이 반응의 방향성을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μIB가 μIA에 비해서 더 작다. 더 작으면은 지금 이 값이 음수가 되죠. 전체 값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니까 DG의 부호도 음수가 돼서 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μIB가 μIA보다 크다. 그럼 DG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반응은 비자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μI 값만 알면은 반응의 자발성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A에서 B로 가는 반응이 자발적이 되려고 하면 생성물인 B가 화학 포텐셜이 더 낮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물리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떨어집니까? 중력에 의해서. 근데 포텐셜 에너지를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물리에서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포텐셜 에너지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화학에 이런 개념을 차용해 와가지고 화학에서도 케미컬 포텐셜, 화학 포텐셜이 낮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화학 포텐셜이라고 말을 따온 겁니다. 뮤를.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이 포텐셜 그 케미컬 포텐셜을 가지고 반응의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이성분계 혼합 용액에 대해서 뭐 혼합이 왜 일어나는지 뭐 그런 것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다들 그 어린이날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네.